유튜버는 결국 이 마이크 어댑터를 선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생활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촬영할 때 쓰는 마이크, 수음 관련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이크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마이크 어댑터 이야기입니다. 보통 유튜브 촬영을 할 때 수음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녹음기를 사용해서 수음을 한 다음에 나중에 편집해서 싱크를 맞추는 경우 좀 귀찮죠. 두 번째는 카메라에 직결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에 직결해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수음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바로 이 타스캠의 CA-XLR2D 제품이에요. 지금 수음을 하고 있는 마이크이기도 한데 얘가 뭐냐면 전문 마이크들을 보면은 이렇게 XLR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얘가 가격은 싼 대신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카메라엔 연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를 카메라에 연결을 해주는 중간에 이런 어댑터 역할을 하는 건데요. 물론 뭐 기존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크기가 너무 크고 번거롭고 사용하기 힘든데 이번에 타스캠에서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었다는 거죠.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본체를 보겠습니다. 본체를 보면은 이렇게 타스캠 CA-XLR2D라고 써져 있죠. 이렇게 생겼어요. 뭔가 멋있게 조절하는 것도 많고 괜찮죠. 사실 얘는 총 3가지 버전으로 나왔는데 원래 타스캠이랑 후지, 캐논, 니콘 이렇게 3개 회사가 합작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논이나 후지는 별도로 관련 제품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캐논 호환 제품을 쓰면은 이 하슈로 이 데이터랑 그 다음에 전원을 공급을 해줍니다. 후지도 마찬가지고요. 니콘은 합작을 했는데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니콘이랑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소니 같은 경우에는 이 하슈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배터리 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도 나중에 보겠지만 요 뒤에 있는 요 3.5 단자로 데이터를 넣어야 돼요.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후지나 캐논 쓰는 분들은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배터리 팩부터 볼게요. 이 배터리 팩은 AA 배터리 2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아랫부분에 이렇게 넣게 되어 있어요. 잘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5핀 단자도 있어요. 이쪽으로도 전원을 공급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좀 번거롭게 주렁주렁 달리기 좀 그러니까 이렇게 얘를 쓰게 되겠죠. 착 넣으면은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설치 방법은 카메라 이 하슈 위에다가 얘를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이런 컨덴서 마이크를 여기에 연결을 해요. 저는 이렇게 타스캠 제품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넣고 개인적으로 이 어댑터 쓸 거면은 이 타스캠 마이크 쓰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호환이 잘 되더라고요. 같은 회사 거라서 그런지. 그 다음에 이쪽에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인풋 1, 인풋 2 그리고 여기 인풋 3은 3.5 단자예요. 그래서 이런 XLR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3.5 라인으로도 입력이 가능하죠. 보통은 1번에 넣으니까 이 케이블을 1번에 연결하겠습니다. 연결을 하고 얘는 닫아주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여기 보시면은 선 정리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자 이렇게 딱 꽂으면은 선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 돼요. 확실히 샷건 마이크처럼 생겼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기능들을 좀 보면은 배터리부터 온을 해야 여기 이제 전원이 들어오죠. 여기 전원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알카라인이냐 리튬이냐 니켈 망간이냐 이런 것들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쪽부터 하나하나 볼게요. 인풋 어떤 거 할 건지 3번으로 넣을 건지 1, 2번으로 넣을 건지 아니면 1번에 넣을 건지 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1번, 2번을 링크를 해서 같이 수음을 할 건지 아니면 따로 할 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똑같은 게 2개가 있죠. 그래서 하나만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는 팬텀 파워를 쓸 건지 일반 다이나믹 마이크를 쓸 건지 아니면 아까 3번 인풋인 라인을 쓸 건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컨덴서 마이크이기 때문에 이 팬텀 파워 48V를 넣어야 돼요. 그래야 수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TT 같은 경우에는 이게 0으로 하면은 수음이 굉장히 예민하게 민감하게 수음이 돼요. 근데 너무 오버되는 경우에는 20dB 이라든지 아니면은 40dB로 올려서 수음의 그 양을 좀 줄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0으로 했는데 너무 민감하다 그러면은 좀 줄여서 하게 되면은 수음 레벨이 좀 낮아집니다. 46dB로 하면은 굉장히 낮아지고요. 이따가 실내에서 이 타스캠 마이크 테스트 할 때 어떤 게 적당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로우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에 주파수, 낮은 주파수들이죠. 80Hz나 220Hz를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노이즈가 많을 때 이런 것들 올려놓으면은 굉장히 깔끔한 소음을 할 수 있죠. 사실 실내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텐데 이것도 이따가 한번 테스트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미터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커지는 소리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외부에서 촬영할 때 클락션 소리 같은 거 그러면은 소리가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방지해주는 역할입니다. 뭐 가능하면 켜놓고 사용하면 돼요. 그 다음에 레벨 같은 경우에는 오토가 있고 매뉴얼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오토로 해놓으면 되게 좋아요. 딱 피크 튀지 않을 정도로 맞춰주고요. 만약에 매뉴얼로 하게 되면은 이제 개인 볼륨을 이걸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1인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오토로 하는 게 편한 게 누가 잡아주지를 않잖아요. 그리고 남을 찍어줄 때는 매뉴얼로 해서 그 게이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이걸로 조절을 해도 괜찮습니다. 뭐 그냥 저는 오토로 하는 걸로. 이쪽 똑같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물론 지금 수음을 하고 있기는 한데 세팅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소리가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마이크 1번으로 하나로 인풋을 해놨고요. 당연히 팬덤 파워는 켜놨습니다. 그리고 ATT 수음 개인량은 제가 해보니까 0으로 해놓으면 너무 크게 수음이 돼요. 그래서 중간인 20dB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로우 컷은 꺼놨습니다. 지금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뒤에 컴퓨터 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들리는지 한번 보시고, 특히 제가 얘기 안 할 때 어느 정도 들리는지 보시고, 자, 다음은 리미터는 꺼놨습니다. 우선 좀 이따 테스트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레벨은 오토로 해놨습니다. 오토 진짜 편해요. 자, 그러면 로우 컷을 하나하나 좀 올려볼게요.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시죠. 지금은 80Hz로 올렸습니다. 뒤에 팬 돌아가는 소리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 안 했을 때 소음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자, 다음은 로우 컷을 좀 올려서 220Hz까지 깎았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그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죠. 밑에 깔리는 소음이 좀 없어졌나요? 특히 조용히 했을 때 뒤에 팬 소리가 잘 들리는지 아니면은 다 날아갔는지 지금 테스트 해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80Hz로 맞춰놓고 다음은 리미터를 해볼게요. 리미터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지금은 안 걸었어요. 큰 소리가 날 때 얼만큼 그 피크를 잡아주는지인데 박수 소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소리를 내다가 갑자기 이렇게 큰 소리를 냈을 때 그 피크 찢어지는 소리가 어느 정도 나는지, 그리고 지금 리미터를 걸었을 때 과연 박수 소리를 얼마나 잡을 수 있는지 그 차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박수 소리도 갑자기 커지는 거지만 외부에서 막 차량 빵빵 크락션 소리 뭐 이런 것들 촬영할 때 진짜 거슬리거든요. 그럴 때 진짜 최고의 기능입니다. 저는 1인 미디어이기 때문에 매뉴얼로 내려서 뭐 만지면서 수음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은 도와주실 분들이 없어서 그거는 좀 힘들 것 같고, 우선 테스트는 여기까지 하고, 자, 이렇게 오늘은 타스캠 마이크 어댑터의 CA-XLR2D 제품을 이야기해봤습니다. 뭐 후지나 캐논 같은 경우에는 핫슈로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되게 편해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니콘이라든지 소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3.5 단자로 연결을 해야 되니까 한 스텝 좀 불편한 거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편하다는 거. 이렇게 녹음기 쓰는 거 좋습니다. 이것도 수음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데 귀찮잖아요. 녹음하고 장비 많은데 막 이거 연결하기 너무 귀찮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너무 좋습니다. 뭐 혹자는 그런 이야기해요. 뭐 샷건 마이크 되게 많은데 뭐 그거 쓰면 되지 않느냐? 맞아요. 그거 사용해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XLR로 연결할 수 있는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게다가 고성능 HDDA 마이크 프리앰프를 탑재를 했죠. 이건 프로급 오디오 인터페이스급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소리가 굉장히 깔끔한 거죠. 그리고 이 안에서 또 이런 리미터라든지 로우 컷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바로바로 후보정으로 하지 않고 또 수음할 때 받아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장점이죠. 하나 아쉬운 건 있죠. 바로 가격입니다. 60만원대 중반의 가격은 조금 부담이 되기는 해요. 그리고 핫슈 연결 제품은 또 70만원 중반대로 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제가 유튜브 지금 한 5년차? 뭐 6년차? 뭐 되게 오래 했잖아요.
그랬을 때 어차피 제대로 마음먹고 하는 거 카메라도 그 다음에 이런 마이크 관련된 제품들도 한 방에 제대로 사는 게 남는 겁니다. 어차피 막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아무리 돌려 사봐야 결국 좋은 거 쓰게 돼요. 자, 오늘 타스캠 마이크 어댑터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요즘에 유튜브 하려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떤 장르이던 간에 이 수음 부분 절대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궁금한 거 댓글 주시고요. 뭐 구매 링크 이런 것도 다 밑에 걸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품을 리뷰하기에 도움을 주신 타스캠 담당자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